한서연은 고요한 재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붉은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감쌌지만 드레스만큼이나 우아해 보여야 할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호텔 연회장은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번쩍였고 고급스러운 연회 테이블 위에는 징위한 요리들이 예술작품처럼 놓여 있었다. 상류층 인사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서연은 자신이 이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젊은 나이에 뛰어난 재능으로 인정받은 건축가였지만 지금 그녀는 재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한 달 전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한때 유망했던 건축회사의 대표였지만 신뢰했던 동업자의 배신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그 빚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일이었고 그 중심에는 박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씨 가문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총수 집안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들은 서연의 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고 이제 그 대가로 서연을 자신들의 장남인 박성준과 결혼시키려 하고 있었다. 박성준은 오만하고 방탕한 성격으로 서연은 그에게서 늘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늘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숨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가족들의 애원과 박씨 가문의 은근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으려 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오늘 이 연회장에 있었다. 이 자리는 거물급 사업가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어쩌면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빛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연회장 곳곳을 둘러봐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 같은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그녀의 비극은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 구석. 화려한 인파 속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외모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값비싸 보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는 평범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어두운 눈은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는데 마치 이 모든 화려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같았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서연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서연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끌리는 힘이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제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씨 가문과의 결혼 문제와 아버지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이야기를 마치고 침묵이 흐르는 동안 숨을 죽였다. 그녀는 김지훈에게서 어떤 반응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절박함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지훈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김지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짧은 순간 놀라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이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 그런 제안을 하다니. 꽤 대담하시군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씨 가문과의 결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결혼일 뿐입니다. 제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김지훈은 와인잔을 흔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 저편. 박성준이 다른 젊은 여성들과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향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박성준의 오만한 웃음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다시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당신은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김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에 솔직했다. 김지훈은 피식 웃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서연은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을 보았다. 재밌군요.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결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겁니다.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것이든 따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김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일 아침 9시 강남구청 앞에서 만나죠.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홀로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절망감 대신 알 수 없는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방금 태어나서 가장 충동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전혀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 그것이 그녀를 지옥에서 구원할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지훈의 무표정한 얼굴과 그의 차가운 눈빛이 맴돌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남구청 앞은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한서연은 어젯밤 꿈을 꾼 듯한 비현실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지만
김지훈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내려 김지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시간을 잘 지키는군요. 김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지만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서연은 목례로 답하며 그의 옆에 섰다. 그들은 아무런 대화 없이 구청 안으로 들어섰다. 혼인신고 절차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지훈이 미리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온 듯했다. 담당 공무원은 김지훈의 이름과 서류를 확인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가 누군지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의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그녀는 김지훈이라는 낯선 남자와 법적으로 묶이게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제 박씨 가문은 당신에게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구청을 나서며 김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김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생활 방식은 바뀔 겁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생활 방식이요? 제 비서가 당신에게 연락할 겁니다. 당분간은 제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명령과도 같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에게 반항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김지훈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사는 서연에게도 차에 타라는 듯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머뭇거리다 차에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형식적인 결혼과는 너무나 다른 전개였다. 새로운 숙소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넓은 거실과 침실, 서재, 그리고 개인 정원까지 갖춘 곳이었다. 가구와 인테리어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서연은 이런 호화로운 공간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짐은 이미 이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김지훈의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 단정하고 냉철한 인상을 주었다. 저희는 아가씨의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지연은 서연에게 빌라의 구조와 편의시설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에서 김지훈과 비슷한 종류의 거리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건축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모든 일상은 김지훈의 지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했고 외출도 이지연의 동행해만 가능했다. 박씨 가문으로부터의 연락은 끊겼지만 그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김지훈은 종종 빌라를 방문했지만 그의 방문은 늘 짧고 목적이 분명했다. 그는 서연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놀라운 면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서재에서 오래된 건축 서적들을 보다가 그 안에 정교하게 그려진 도면 스케치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연조차 알지 못했던 복잡한 구조와 혁신적인 디자인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스케치들이 김지훈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가 빌레에 있는 피아노를 유려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그의 연주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옷차림이나 말투는 소박해 보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보이지 않는 권위와 아우라가 감돌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카드였다. 한 번은 이지연이 장을 보러 간 사이 서연이 실수로 카드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했다. 카드에는 블랙카드라고 적혀 있었고 그 문구만으로도 엄청난 재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려 했지만 이내 멈췄다. 그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그와의 계약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호기심은 날마다 커져갔다. 박씨 가문은 예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혼인신고 소식에 격분했다. 박성준은 서연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김지훈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지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와 관련된 기록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박씨 가문은 분노했다. 그들은 평생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박씨 가문의 수장인 박 회장은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김지훈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다. 그들의 정보망은 김지훈이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며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업가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김지훈을 한서연의 뒤를 봐주는, 감히 박씨 가문에 대항하려는 건방진 신진 세력 정도로 치부했다. 그들은 김지훈을 얕보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김지훈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방패와 같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는 박씨 가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지훈이 빌라를 방문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덕분에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김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의 표지를 보았다. 그것은 건축 철학에 관한 책이었다. 아직도 건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군요. 제게는 건축이 전부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빛났다.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 말고는. 김지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다.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은 당신이 저를 믿고 따를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어떤 경고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었다. 그 밤, 서연은 김지훈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며 잠 못 이루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고, 김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움직임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그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곧 김지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에 그녀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은 루온, 라못, 코안, 카츠, 조 등 곳. 박씨 가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한 조사를 지속할 수 없었다. 그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상과 같았다. 한서연이 자신들의 가장 귀한 아들인 박성준을 감히 모욕하고 정체불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박씨 가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 회장은 집무실에 앉아 서연과 김지훈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김지훈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가 없다는 내용만 반복되어 있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도대체 이 자는 누구란 말인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니.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박성준은 아버지의 옆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아버지, 그 계집애가 감히 저를 모욕했습니다.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 상황은 단순한 혼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그 자가 누구든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이 건축 설계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빌라 정문에 수상한 차들이 나타났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동시에 빌라를 에워쌌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빌라의 보안 시스템을 무시하고 정문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왔다. 이지연이 상황을 보고받고 서연에게 급히 달려왔다. 아가씨, 박씨 가문 사람들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빌라의 서재에서 김지훈이 남기고 간 서류 더미를 떠올렸다. 그 속에는 분명 그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급히 서재로 향했다. 그녀가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빌라의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성준이 몇몇 남자들을 대동하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한서연, 내년이 감히 나를 거부하고 이런 시시한 곳에 숨어 있을 줄이야. 박성준이 비아냥거렸다. 내 옆에 있다는 그 남자는 어디 갔나? 쥐새끼처럼 숨어버렸나? 서연은 서재 문 앞에서 그를 노려보았다. 박성준, 당신이 감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곳은 더 이상 내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오호라, 이 빌라가 그렇게 좋더냐? 네가 데리고 있는 남자는 고작 이런 변두리 빌라나 얻어줄 수 있는 시시한 녀석인가 보군. 박성준은 비웃었다. 어차피 곧 너는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네 아버지의 빚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 말이야. 그 순간 빌라 정문에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의 뒤로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그들의 등 뒤에는 JK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박성준은 김지훈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을 되찾았다. 왁군, 내년에 쥐새끼 같은 남편이라는 게 감히 박씨 가문에 대항하려 하다니. 네가 누군지 알고나 있나? 김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박성준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박성준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했다. 그때 빌라 안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스크린에는 JK그룹이라는 로고와 함께 거대한 빌딩 숲이 펼쳐졌다. 이어서 김지훈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의 얼굴 위에는 JK그룹 회장 김지훈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박성준과 그의 일행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JK그룹은 해외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으로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씨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었다. 그들의 정보망은 김지훈이 해외 사업가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었을 뿐. 그가 JK그룹의 총수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JK그룹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박성준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지훈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내 아내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박성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박성준은 김지훈의 위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네가 JK그룹의 회장이라고 왜 감히 신분을 속이고? 신분을 속인 적 없다. 당신들이 나를 얕본 것일 뿐. 김지훈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내 아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빚을 졌다고 들었는데 그 빚은 이제 내가 갚을 것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돈인가 아니면 내 아내인가? 박성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때 이지연이 서류 몇 장을 들고 김지훈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박씨 가문이 한서연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모든 불공정 조항과 위법적인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는 박씨 가문이 한서연의 아버지에게 적용한 비정상적인 고금리와 불공정한 계약 조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씨 가문은 서연의 아버지를 파산으로 몰아넣기 위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사금융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내 아내의 가족에게 사채놀이를 했다. 그것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김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당신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박성준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자는 JK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빚 계약서도. 전화기 너머로 박 회장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당장 그자의 목을 비틀어 버려라. 하지만 박성준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김지훈의 경호원들은 이미 박성준의 일행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영상은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에 배포되고 있다. 당신들이 내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협박을 가하는 모습이 말이지. 박성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김지훈은 처음부터 박씨 가문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역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과의 결혼을 통해 박씨 가문과의 전면전을 시작할 명분을 만들었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폭로할 기회를 잡았다. 서연은 김지훈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거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냉철하고 전략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인물이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나가라. 김지훈이 박성준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박 회장에게 전해라. 이제부터 JK그룹이 당신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칠 것이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성준은 두려움에 질려 비틀거리며 빌라를 나섰다. 그의 일행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빌라는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대체 왜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거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지훈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당신은 나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을 보호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묘한 울림을 주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계약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사람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박씨 가문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김지훈의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그들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전쟁터가 될 참이었다. 박씨 가문의 저택은 폭풍 사우모트란 종잣 두도이. 박 회장은 거실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JK그룹 김지훈 회장, 박씨 가문의 불법 사채 폭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박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사기꾼, 악덕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박성준은 아버지의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간밤에 김지훈의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치욕을 곱씹으며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단 말이다. 박 회장이 TV 리모컨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JK그룹이라니 어떻게 그자가 JK그룹의 회장일 수가 있지. 내가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어. 그들의 정보망은 김지훈이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며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업가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었을 뿐 그가 JK그룹의 총수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김지훈을 한서연의 뒤를 봐주는 감히 박씨 가문에 대항하려는 건방진 신진 세력 정도로 치부했다. 그들은 김지훈을 얕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한편 서연이 머물고 있는 빌라는 김지훈의 지시에 따라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빌라 주변에는 추가적인 경호원들이 배치되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지연은 서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김지훈은 집무실에서 박씨 가문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씨 가문의 사업보고서, 자금 흐름, 그리고 심지어 박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까지 담긴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정보를 놀랍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해냈다. 그의 눈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났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지시들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옆에서 커피를 내려놓는 것을 알아차렸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서연이 말했다. 김지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할 일이 많군. 박씨 가문은 생각보다 더 깊이 뿌리내린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분명 방역할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내 계산 안에 있다. 김지우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들을 검토해봐. 박씨 가문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료다. 특히 그들이 불법적으로 매입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동산 프로젝트들을 중점적으로 봐줘.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기밀 문서들이었다. 박씨 가문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하고 시민들이 보상 문제로 고통받았던 사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과거에 박씨 가문과 관련된 수상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접하기는 처음이었다. 이것들을 제가 왜 봐야 하죠? 서연이 물었다. 당신은 건축가다. 건물과 땅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날 것이다. 김지훈이 대답했다. 게다가 당신은 박씨 가문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건축물 프로젝트들을 찾아내서 약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구원해준 김지훈을 돕는 것을 넘어 박씨 가문의 만행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그녀는 즉시 서재로 가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서류와 도면, 계약서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며 그녀는 박씨 가문의 비리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건축 프로젝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속에는 비리와 탐욕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며칠 밤낮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던 서연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박씨 가문이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지었던 미래도시라는 이름의 대규모 주택 단지 프로젝트였다. 공식적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표방했지만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하도급 업체들이 동원되었고 건축 자재를 속여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심지어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과정에서 수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대규모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서연은 김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님,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일치하지 않고 사용된 자재들도 기준 미달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부실 공사입니다. 김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확실한가? 네, 제가 직접 모든 도면과 계약서, 시공 보고서를 대조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 변경을 숨기고 저렴한 자재로 바꿔치기 한 흔적이 명백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주 잘했군. 김지훈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이것이 박씨 가문을 끝장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김지훈은 즉시 법무팀과 언론팀을 소집했다. 그는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씨 가문에 대한 대규모 소송과 언론 보도를 준비했다. JK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박씨 가문의 불법적인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언론은 박씨 가문의 탐욕과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미래 도시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즉각적인 안전 진단과 보상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지훈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들을 파헤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그 증거를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찾아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서연을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거부한 계집애 정도로 여겼지만 그녀는 김지훈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젠장 저 계집애가 감히 나의 뒤통수를 치다니. 박 회장이 집무실에서 소리쳤다. 당장 그 미래도시 프로젝트 관련자들을 모두 입단속시켜라. 그리고 김지훈을 막을 방법을 찾아라.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김지훈은 박씨 가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증인들은 이미 JK그룹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들이 숨겨놓았던 모든 자금 흐름과 비리 장부들은 김지훈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연과 김지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김지훈은 서연의 지적인 능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고 서연은 김지훈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에 매료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집무실에서 잠든 김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평소에 차가운 가면이 벗겨진 그의 모습은 묘한 인간미를 풍겼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존경심이 아니었다. 묘한 끌림과 연민,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였다. 김지훈은 눈을 떴고 서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했다.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듯했다. 그냥 당신이 잠든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라서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군요. 김지훈은 미소 지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지만 서연은 그 미소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심이나 권력 욕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김지훈의 옆에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박씨 가문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방역할 것이었다. 서연은 김지훈과 함께 더 큰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나약한 신부가 아닌 강인하고 지혜로운 전사의 삶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미스터리하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 김지훈이 있었다. 박씨 가문의 방역은 예상대로 거칠고 비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JK그룹과 김지훈 그리고 한서연을 향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언론을 통해 JK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흘리고 김지훈의 개인사를 캐내어 왜곡하려 했으며 심지어 한서연의 가족에게 다시 접근하여 압박을 가하는 등 온갖 추악한 수단들을 동원했다. 박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비서실장과 법무팀을 불러 모아
격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김지훈 그자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셈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 JK그룹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려라. 박성준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김지훈과 서연을 모함하기 위한 가짜 뉴스들을 언론에 살포했다. 서연이 김지훈의 돈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며 JK그룹이 박씨 가문의 사업을 빼앗기 위해 서연을 이용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로 인해 서연은 대중의 비난과 오해의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비판과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하지만 김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박씨 가문의 이러한 비열한 공격들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냉철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필사적일 것이다. 김지훈이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연 씨,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충수가 될 겁니다. 김지훈은 즉시 JK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박씨 가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동시에 JK그룹의 홍보팀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자료들을 배포하고 김지훈이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서 박씨 가문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반박했다.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언은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서연은 김지훈의 침착하고 단호한 대응 방식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서연은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부실 공사 증거들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단순한 자재 속임수를 넘어선 더 큰 음모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미래도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였다. 박씨 가문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유주들을 강제로 내쫓거나 헐값의 토지를 강탈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연은 옛날 신문 기사들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추적하며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10년 전 그 부지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사망 사건이었다. 당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던 젊은 건축가 이도윤이 그 부지에서 추락사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서연은 그의 유족들이 당시 박씨 가문의 압력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이도윤은 당시 미래도시와 비슷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인물이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도윤의 죽음과 박씨 가문의 비리가 연관되어 있음을 느꼈다. 서연은 이지연의 도움을 받아 이도윤의 유족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유족들은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과 김지훈의 지원 약속에 마음을 열었다. 이도윤의 여동생은 오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오빠가 죽기 직전 박씨 가문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렸으며 그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오빠의 유품 중에는 박씨 가문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USB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 USB는 오빠의 죽음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다. 서연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비리가 아니라 살인사건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김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살인이라고 박씨 가문이 이토록 잔인할 줄이야.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변했다. 그 USB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김지훈은 즉시 JK그룹의 정보팀을 동원하여 이도윤의 USB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씨 가문의 과거 행적과 연관된 인물들을 조사했고 마침내 USB가 박씨 가문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씨 가문은 이 USB가 자신들의 모든 죄를 폭로할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박 회장은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지훈이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품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김지훈과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비밀리에 청부업자들과 접촉하여 김지훈과 서연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김지훈과 함께 집무실에서 다음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빌라 외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이지연의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외부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빌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김지훈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다. 예상했던 대로군. 박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양이다. 그는 침착하게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김지훈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총을 집어들었다. 서연은 그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놀랐지만 그 순간 그의 결연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전투에 능숙한 전사와 같았다. 빌라 안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씨 가문이 보낸 청부업자들이 빌라 안으로 침입한 것이었다. 김지훈의 경호원들과 청부업자들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빌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김지훈의 뒤에 숨어 그의 지시를 따랐다. 김지훈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대응했다. 서연은 김지훈의 옆에서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너머로 피 튀기는 싸움을 지켜보며 김지훈이 단순히 돈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우고 있었다. 이 치열한 대결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김지훈에게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깊은 감정을 품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생명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났다. 빌라 안은 총성,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로 가득했다. 박씨 가문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잔인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김지훈의 경호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경호원들도 이에 맞서 치열하게 방역했다. 빌라의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모했다. 서재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김지훈의 옆에 바싹 붙어 그의 지시를 따랐다. 김지훈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총격을 피하며 경호원들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고 때로는 직접 총을 겨누어
위협적인 청부업자들을 제압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능숙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가 단순히 사업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쪽으로. 김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빌라 내부의 숨겨진 통로로 이끌었다. 그 통로는 빌라의 지하와 연결되어 있었고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듯했다. 통로 안으로 들어서자 외부의 소음이 희미해졌다. 어둠 속에서 김지우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강인함에 의지했다. 지하 통로의 끝에는 작은 방이 나타났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비밀 통제실이었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빌라 내부와 외부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이지연이 이미 그곳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외부 침입자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내부에는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주방과 서재 쪽에서 저항 중입니다. 이지연이 보고했다.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더 끈질기군. 그들의 배후를 알아내야 한다. 박 회장이 직접 보낸 것이 확실해. 그때 모니터 중 하나에 박성준의 모습이 잡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빌라 내부를 헤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청부업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었다. 그 자식이 아직도 여기 있었군. 김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성준을 이쪽으로 유인해. 서연은 김지훈의 말에 놀랐다. 직접 상대하시게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끝내야 할 때다. 김지훈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도윤의 USB는 박 씨 가문의 모든 죄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다. 박성준은 그 USB의 행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지훈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이 박성준을 통제실이 있는 지하 통로로 유인했다. 잠시 후 박성준이 비틀거리며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눈이 김지훈과 서연을 발견하자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지훈, 한서연, 감히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둘 줄 아나. 박성준이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지훈은 미동도 없이 박성준을 응시했다. 박성준, 이제 그만해라. 모든 것은 끝났다. 네 아버지의 죄가 모두 드러났고 너희 가문은 파멸할 것이다. 닥쳐,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바로잡을 거라고. 박성준은 흥분하여 김지훈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김지훈의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 했다. 김지훈은 서연을 뒤로 밀어내며 박성준의 총구를 주시했다. 박성준은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의 손은 두려움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렸다. USB는 어디 있지? 김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성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이도윤의 USB 말이다. 네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지 않았나? 김지훈의 눈빛은 박성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성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김지훈이 이도윤의 죽음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아버지는 이도윤을 죽이고 그의 USB를 빼앗아 숨겼다. 그 안에 너희 가문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USB는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김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준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절규했다. 안 돼, 안 돼. 그때 통제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끌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김지훈을 보자마자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김지훈, 네가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을 파멸시킬 거야. 김지훈은 박 회장을 냉철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의 탐욕과 오만이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이도윤의 USB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증거다. 박 회장은 김지훈의 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패배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내년이 감히 내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그 순간 김지훈은 박 회장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아내는 당신들의 악행을 폭로한 영웅이다.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려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박 회장은 김지훈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인 듯했다. 이때 이지연이 김지훈에게 다가와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 이도윤 건축가의 유품입니다. 저희 정보팀이 박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냈습니다. 김지훈은 USB를 받아들고 서연에게 건넸다. 이것이 당신이 찾던 진실이다. 그리고 정의의 심판을 내릴 증거다. 서연은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 작은 USB 안에 이도윤 건축가의 억울한 죽음과 박씨 가문의 추악한 비리들이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깊은 안도감과 만족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경찰과 검찰이 빌라에 도착했다. JK그룹의 법무팀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박씨 가문의 청부업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박 회장과 박성준도 긴급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빌라는 다시 고요해졌다. 총격전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김지훈의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그녀의 가족을 구원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에게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할 용기를 주었다. 김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당신은 자유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안겨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김지훈은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이 모든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은 듯했다. 박씨 가문의 몰락은 단지 한 가족의 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과 탐욕에 대한 정의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김지훈과 한서연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채워지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굳건히 쌓아 올린 그들의 제국은 김지훈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특히 이도윤 건축가의 USB와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부실 공사 및 불법 부지 매입 비리들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박 씨 가문의 추악한 비리들을 보도했고,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박 회장과 박성준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구속했다. 그들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휘두르던 세력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빚은 JK그룹의 지원으로 모두 청산되었고, 그녀의 가족은 박 씨 가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다. 며칠 후 서연은 김지훈과 함께 빌라의 정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정원을 감싸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위협이나 긴장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네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김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당신 덕분입니다. 서연 씨, 당신의 용기와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은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따뜻함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회장님. 당신은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나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제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김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에게서 강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보았죠.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어떤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연은 김지훈의 과거에 대해 궁금했지만 감히 캐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 이도윤 건축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은 왜 그를 그렇게 깊이 추적하셨나요? 김지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이도윤은 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제가 존경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 씨 가문이 그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밝혀내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서연은 김지훈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의리와 정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이제 박 씨 가문은 사라졌고 이도윤 건축가의 한도 풀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물었다. 김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이 형식적인 결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했다. 그녀는 김지훈이 자신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그와 함께하며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강인함, 지혜로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 결혼이 형식적이었든 아니었든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제 마음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김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실려 있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순수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겠습니까? 형식적인 아내가 아닌 진정한 저의 아내로서, 저의 동반자로서 이 삶을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에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었다. 박씨 가문의 몰락 이후 한서연의 건축가로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의 건축회사를 설립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건축물들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부지를 재설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대표작이 되었고 그녀는 건축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김지훈은 여전히 JK그룹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한서연이 있었고 그녀는 그의 삶의 따뜻함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개인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기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한서연은 강제로 맺어진 결혼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김지훈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간적인 감정과 사랑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역경에 부딪히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지는 저녁, 빌라의 정원에는 서연과 지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손은 굳건히 맞잡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